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콩달콩 콩파TV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0회차가 되겠고요. 심리사회적 대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심리상담 전문가이신 박상미 교수께서 행복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 실제적인 유용한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연 내용을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을 나누는 심리상담가 박상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왜 공부를 했냐면 심리학 연구 중에 가장 많은 연구가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토록 행복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친구가 많다고 행복할까요?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적 요소가 줄 수 있는 건 아무리 커도 60%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 40%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돈이 많아도 나의 삶은 불행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돈이 없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마음만큼은 부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 불행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뇌가 달랐어요. 뇌가 어떻게 달랐냐고요? IQ가 달랐냐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눈과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행복을 많이 느끼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100년을 살더라도 그 행복을 많이 느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마음 부자라는 것, 내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행복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하고 실천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이 나옵니다. 이 세로토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해요. 그리고 이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이 나오지 않으면 감정 조율이 안 돼서 불쑥불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행을 느끼고 한없이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행복을 많이 느끼고 그래야 감정 조율도 잘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을 우리 뇌에서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와야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가라앉고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우리의 뇌는요, 공부하고 실천할 때 점점 건강해지고 발전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내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나의 뇌가 행복을 많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고 계신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을 창조하는 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많이 느끼는 습관들 일상 속에서 갖고 계신가요? 습관이 천성을 이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천성이 힘이 셀까요? 습관이 힘이 셀까요? 타고난 천성이 힘이 셀 거라고요? 3살 버릇 80까지 가잖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여러분, 심리학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천성보다 무려 9배 힘이 센 것이 습관입니다.
이 습관 중에서도요, 생각하는 습관이 가장 힘이 셉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이해하면서 내 마음이 편한 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 편하게,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의지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뇌는 귀로 듣고 공부한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뇌가 평생 습관으로 받아들인대요.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자아 존중감이 높으십니까? 아니면 낮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인 자아 존중감이 높을 때 우리의 뇌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화가 잘 나지 않아요. 짜증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너무 많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감정 조율이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고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럽다면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나한테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을 봐도 단점밖에 보이지 않아요. 타인을 봐도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저 인간은 왜 저 따위로 살아? 이런 비난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꼴 보기 싫고 단점만 눈에 보인다면 그건 왜 그러냐면 나의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4개의 문장을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가만히 눈을 감고 이 문장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소리 내어도 좋고 마음으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걱정을 하기보단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는 걱정을 하기보단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는 항상 좋은 감정을 선택해. 나는 항상 좋은 감정을 선택해. 나는 나의 선택과 판단을 믿어. 나는 나의 선택과 판단을 믿어. 괜찮아. 고생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고생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들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말. 남들에게 듣는 것보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줄 때 우리 뇌는 훨씬 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걱정을 하기보단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는 항상 좋은 감정을 선택해. 나는 나의 선택과 판단을 믿어. 괜찮아. 고생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내가 나에게 이런 말로 들려줄 때 내 마음은 타인에게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된대요.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이런 말이 나온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런 4가지의 문장 내 자신에게 더 많이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감정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 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여러분, 화와 짜증은 타인이 나에게 주입하는 걸까요? 타인이 나에게 자극하는 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어떤 나쁜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뇌는 선택을 합니다. 화를 낼 건지, 짜증을 낼 건지, 아니면 숨 한 번 크게 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쪽을 택할 건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뇌가 선택하는 거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나는 순간, 짜증나는 순간에도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밖에서 안 좋은 일 있었나 봐. 왜 나한테 화를 내? 물 한 잔 마셔. 그리고 앉아.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왜 그렇게 화가 났나?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듣고 너를 상담해줄게. 공감해줄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과 감정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 자극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건 감정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좋게 해석하려고 애쓰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요, 연습이 필요해요.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감정과 표현은 선택하는 거예요. 빅터 플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는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응에 우리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은 왜 평생 그렇게 살아?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했어요.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기도 하고 욕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자극받았을 때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기 그 이전에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똑같이 화내고 짜증낼 건지,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할 건지, 아니면, 아유, 저 인간은 늘 저렇게 남에게 나쁜 말을 할까. 참 불쌍한 인생이다. 자기 자아 존중감이 얼마나 낮으면 남에게 죽이는 말만 할까. 참 안쓰럽다. 아유, 저 사람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갖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내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는요, 타인의 자극에 의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을 때 좋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6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6초. 어떤 시간이냐면요. 숨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뱉는데 6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짜증과 화, 부정적인 감정이 자극받았을 때 우리의 편도체는 너도 화내, 너도 짜증내, 너도 불행하다고 말해 이렇게 시켜요. 그런데 6초만 숨 쉬면서 그 감정을 참을 수 있다면 우리의 뇌하 수체는 더 좋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심장과 허파에 보내준대요. 그러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지금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는 숨쉬기 호흡법입니다. 자,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는데요. 들이마실 때는 코로만 3초 깊게 입을 다무세요. 코로 3초. 뱉을 때는 입을 벌려요. 이게 원칙입니다. 코로 3초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벌리고 후 하고 내뱉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잠깐 멈추고 6초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코로 3초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후 하고 내뱉으면 우리의 뇌하수체가
좀 더 좋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내가 이해해야지. 아유, 저 사람 오늘 화났나 보네. 저 사람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나 보다. 내가 용서해 주지 뭐. 이런 배려의 마음, 나를 위해서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뇌는 6초의 시간만 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건 오늘부터 연습해 보실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웃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태인들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매일 밤 가스실에서 죽고 그리고 노역을 하다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해방되는 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원래 체질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도 약해서 처음에는 공포스러워 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해방되는 날 걸어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웃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매일 밤 만담쇼, 서로 웃긴 얘기를 전해주는 이야기 마당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심리학 스승인 빅터 플랭클 박사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죽었고 혼자 풀려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끌려갔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던 아내도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이 사람은 끝끝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해방되는 날 함께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실시했던 정신치료법 중에 가장 효과 있는 것은 웃음치료였습니다. 고통과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매일 아침에 노동하러 나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숙제를 줬대요. 오늘 저녁에도 모두 철조망 옆에 모여 그리고 웃긴 얘기 하나씩을 준비해와. 우리가 석방된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봐. 웃긴 얘기를 서로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웃자. 처음에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저녁 시간이 되면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모두 하루 종일 생각해온 웃긴 얘기들을 한 명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오늘 밤 가스실에 끌려갈지, 내일 밤 가스실에 끌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웃긴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죽음의 수용소 안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재미를 찾고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노을이 지면 우리 오늘 밤 죽지 않을까? 우리 내일 밤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을까? 밤이 되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매일 웃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일어난 변화는 저녁 노을이 질 때 사람들이 노을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노을이 지는 철조망을 바라보고 있다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얘들아, 저기 저 노을을 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나는 처음 보았어. 먹던 죽그릇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철조망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모두 철조망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러네. 매일 봐서 몰랐어. 매일 해가 지니까 몰랐어. 해가 지면 공포만 떠올랐어. 근데 노을이 정말 아름답네. 노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왜 이전엔 몰랐을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도 내고 짜증도 냅니다. 하지만 화나고 짜증나는 순간에도 허허허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자네 왜 나한테 화풀이 하나?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나? 앉아 앉아. 물 한 잔 마셔. 왜 이렇게 화가 났나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웃음으로써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고차원적인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거울을 마주칠 때마다 활짝 웃으면 우리 유전자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정말 없을 때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앙 이런 걸 가로로 물고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웃나 보다 생각하고 세로토닌을 방출한대요. 중요한 건 억지로라도 내가 웃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뇌도 바뀐다는 겁니다.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더 많이 나온대요. 웃음 근육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하고 계세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은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매일 웃으려고 노력할 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거울을 마주칠 때마다 웃는 연습을 사람들에게 시킨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울만 보면 씩 하고 나에게 웃어주세요. 그랬더니요, 훈련 전의 유전자와 훈련 후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변화돼 있었어요. 세포를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유전자는 아주 활발해지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퇴화됐더래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우리 몸에 쌓이면 염증이 되고 총양이 되고 우리의 건강을 망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출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꾸 웃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컨디션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변하겠지요. 거울 볼 때마다 웃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웃음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칭찬을 많이 받았을 때와 같은 기쁨을 우리의 되뇌가 느낍니다.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활짝 웃는 표정 근육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높아졌고 학습 능력도 높아졌고 일을 하는 업무 수행 능력도 높아졌습니다. 웃음 근육을 많이 사용한 뒤에 공부하면 암기력도 높아졌대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짜증내고 화내고 공부하면 그거 도움 안 된대. 웃긴 동영상 봐. 재밌는 이야기 많이 읽어. 그 다음에 공부해. 그러면 암기력도 높아진대. 그럼 어때요? 우리 집에서 많이 웃어야겠죠? 그래야 내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 자녀들의 학습 능력도 높아진다는 것, 일할 때 업무 수행 능력도 높아진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많이 웃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해진다는 것, 그래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많이 나온다는 것,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육체의 통증도 적게 느끼고 그리고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감정도 평온해지기 때문에 더 행복도 많이 느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정말 중요해요. 햇빛 중에서도 아침 햇빛에 음이온이 가장 많습니다. 아침 햇빛, 오전 햇빛을 받으면서 20분만 우리가 걷기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세로토닌이 다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0분 햇빛 받으면서 걷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20분 햇빛 받으면서 걷기 잊지 마세요.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많이 방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햇빛 받으면서 20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올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맛있게 먹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푹 잠 잘 자기. 주무실 때 핸드폰 꼭 끄세요.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거, 세로토닌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내 마음을 나눌 때 세로토닌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 세로토닌이 또 나오냐면요. 제가 아까 눈 감고 코로 3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3초 후 내뱉는 것만으로도 좋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뇌가 준다고 했지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누워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고 오로지 내 몸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코로 3초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고 호흡 명상입니다. 더 하실 수 있다면 20번, 30번을 해도 좋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감정을 편안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할게요. 우리 뇌는 긍정적인 단어를 쓸 때 긍정적인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를 자주 소리내어 발음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나 우울해, 불행해.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집단 A.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만족해, 나는 즐거워 라고 말하는 사람 집단 B. 이 두 집단이 하루 종일 대화하게 하고 대화하는 것을 녹음을 했어요. A 집단, 불행을 많이 느끼고 우울하다고 말한 집단에서는 불평, 불만, 부정적인 단어가 60%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해, 나는 내 삶에 만족해, 괜찮아, 감사해 라고 말하는 B 집단의 대화를 녹음해서 단어를 추출해 보니까 긍정적인 단어, 만족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대화 속에 60% 이상이 있다는 게 추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부정적인 대화 쓰지 않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뇌 자체가 바뀌어서 우울을 덜 느끼고 행복과 만족을 더 많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말, 내가 쓰는 단어가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단어는요, 행복을 창조하는 기분 좋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자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좋다, 평화롭다,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보람있다, 정겹다, 자랑스럽다, 만족하다, 고맙다, 감탄하다, 감동하다, 기쁘다, 유쾌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뿌듯하다, 성취감을 느끼다, 흥겹다, 흥미롭다, 승리감을 느낀다, 신난다, 사랑스럽다, 재미있다, 유쾌하다, 반하다, 설레다, 반갑다, 열광하다, 통쾌하다, 황홀하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런 단어를 많이 쓸수록 우리 뇌 자체가 행복을 많이 느끼고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육체의 통증도 적게 느끼고 감정도 평온해지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 긍정적인 것,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은 외부 환경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 창조하는 나의 능력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타고난 천성을 이기고 내 운명을 변화시킨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더 커지고, 그리고 나의 언어 생활에서 긍정적인 단어가 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려고 애써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응원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에게 사랑해, 고생했어, 이만하면 충분해, 그동안 참 잘 살았어, 격려해주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심리상담가 박상미였습니다.